나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매년 들여다보는 통계청 공무원이다. 그리고 오늘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며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무려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도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늘었다. 통계를 보면 뭔가 변화가 감지된다. 이제야 대한민국이 출산율의 끝없는 추락에서 벗어나려는 것인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은 1.51명인데 우리는 겨우 0.75명이다. 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홍콩 다음으로 꼴찌를 면했다지만 여전히 최악이다.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고 해서 좋아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확실히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 출산율 반등의 중심에는 30대 초반 여성들이 있다. 1991년부터 1995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출산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상승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팬데믹 동안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씩 변하면서 출산율이 상승했다.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율도 역대 최고였다. 결혼이 늘어나니 출산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고령 산모의 비중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출산율이 낮아도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비율은 계속 늘어왔는데 이제야 감소로 전환됐다. 이는 3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이 늘어난 결과다. 전국적으로도 출산율은 반등했다. 2024년 4분기 출생아 수는 59,641명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0.77명, 2분기 0.72명, 3분기 0.76명, 4분기 0.75명으로 일관되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제 이 상승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시도별 출산율을 보면 세종과 전남이 1.03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과 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0.58명으로 전국 최저다. 부산도 0.68명으로 낮은 편이다. 지방에서는 출산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는 여전히 낮다. 결국 집값과 양육비 부담이 문제다. 출산율 증가의 핵심 원인은 팬데믹 동안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난 것과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한 것,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2027년부터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반등세는 금방 꺾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본다. 2021년 설거지론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국내 결혼시장이 무너지고 국제결혼이 붐을 일으켰다. 문재인 패미 정부가 끝나고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다시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24년 출산율 반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오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출산율을 회복하며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때다. 대한민국 정상화 가자.